11월 18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동부그룹이 유동성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기업의 알짜 기업들을 매각하기로 했다는 일면 톡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통부 30년 반도체 꿈을 접는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김종기 동부그룹 회장이 자신이 꾸민 반도체업을 접기로 했다. 최근 며칠간 밤잠을 설치면서 그심한 그때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 동부혜택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11일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시장의 우려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도 동부하이텍 매각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시장 동향 사태에 의해 시장의 동부, 한진, 현대 등 몇몇 회사들이 좀 유동성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동부그룹 이번에 이와 같은 불안감을 좀 확실하게 뿌리를 뽑자 하는 차원에서 알짜 기업을 팔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동부하이텍 매각 결정을 했다. 그래서 3조 원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장 불신이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동부그룹 부채가 6조 3천억 정도 되는데 3조 자구책을 마련해서 2조 9천억 정도로 부채비를 낮추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동부하이텍은 사실 1997년에 동부전자를 마련했고 2002년에 이보다 훨씬 안암 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이텍을 해서 사실 15년 동안 이 반도체 사업에서는 계속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흑자가 보이는 그런 해인데 이 동부하이텍을 매각을 해결했다. 그 알짜를 받아서 시장에 믿음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표를 좀 보실까요? 관련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자, 관련을 보시면은 동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론을 불식시키자 애지중지하고 있는 하이텍과 알짜 메탈도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 동부 메탈은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지속적 영업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알짜 기업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동부 제철 같은 경우에도 인천 공장 당진 항만을 팔고 제철은 유상증자를 하겠다. 2015년까지 산업은행과 맺은 채무구조 약정을 졸업하겠다. 그러니까 금융권의 간섭을 덜 받고 확실하게 재무적으로도 독립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채권단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뜯어볼까요? 표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그룹 자구계획은 동부하이텍, 동부메탈을 파는 것이고요. 동부제철 경우에는 인천공장, 당진항만을 팔고 나머지 이제 동부제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자본을 더 충당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도 하면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자구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부그룹 전체의 부채는 6조 3천억 정도, 부채비율이 270%입니다. 동부제철, 동부건설을 보면은 부채비율이 한 300, 400, 500대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 즉 이익에 비해서는 부채가 높다 이런 전망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대리점 강제 할당 금지 공정위원회 가벌관계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지난 5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파문이 있은 후에 이 가벌관계법, 밀어내기법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업체 매일유업이나 서울유업, 한국야쿠르트 같은 유제품업체가 합의를 통해서 모범 표준 거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강제법적 그런 조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기를 위반하면은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나 가벌관계 문제를 촉발시킨 남양유업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유제품업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 할당하는 등 유제품업계의 밀어내기 관행을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표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간이 50% 지난 제품을 강제적으로 공급을 금지시켰고요. 자, 대리점이 원치 않는 신제품이라든지 비인기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자, 본사의 대리점 주문 내역을 임의로 병행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대리점의 판촉 활동비를 강제로 부담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또한 대리점의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을을 보호하는 확실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호주 석유유통사 인수 SK와 S-오일이 결투다 그랬습니다. 호주 석유유통사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움, 호주에 한 300개 정도의 정유회사를 주유소를 갖고 있는 호주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SK와 S-오일이 결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SK와 S-오일이 호주 석유유통업체인 인수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연이은 정제시설 폐쇄로 석유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호주는 국내 정유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에서 두 업체의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호주에 석유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호주 정부는 호주에 정제시설이 낙후된 그런 시설들을 폐쇄하고 있어서 호주가 석유를 이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의 대표적인 석유 유통업체인 BP인데 이 BP가 이번에 이제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일부나 소량 매각해서 예비 입찰 제안서를 받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여기에 입찰 제안서를 냈고요. 이에 앞서서 S-오일도 입찰 제안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호주에 수출한 석유의 한 6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를 좀 볼까요? 자, 표를 보시면 연도별 호주 석유 수출액입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우리나라 수출 점유율이 5.7%고요.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외국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데 과연 SK나 S-오일이 여기에 새로운 점유를 해서 시장을 넓혀 나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공모주 투자 상장 첫날 팔아라 그랬습니다. 자, 주식은 항상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주를 갖고 계시면 중간에 시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이 올해에 신규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27개 종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수익률을 가장 낼 수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상장하는 첫날에 팔아라. 또 상장하는 첫날도 종가에 파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자, 시점별 공모주 투자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7개 공모주를 전부 공모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강의에 공모주 매수 첫날 시초가에 매도를 하면은 43%의 수익률이고요. 공모가 매수 첫날 종가로 팔면은 46%입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공모주는 다 청약했는데 지금까지 지난 14일까지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앤홀딩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은 28%, 20%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상장 첫날 시초가로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자, 이제 공모주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모주의 그 산정가를 하는데 좀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부풀리기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모가 부풀리기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그만큼 첫날에 상장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에 많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보시면은 공모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실 만 하고요. 특히 이제 공모가 투자는 여러 가지 수익률에 파는 시점에서 변화는 있지만은 어느 투자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